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18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대로 오늘은 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분명히 함수를 배웠지만 함수에 대해서 전혀 모를 거예요. 왜냐면 그 개념에 대해서 자꾸 이게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면은 수학을 잘한다? 그런 인식이 자꾸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집을 여러 권 하면 나는 수학 실력이 좋아진다? 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1시간 수업을 이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 이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2시간, 3시간은 설명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럼 이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 수업을 들어도 또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냥 단순히 자꾸 뭐 계산해갖고 답을 찾는 거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푸는 거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요 전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다음 시간인데 사실 선생님은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는 연속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사실 이제 좀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찍었고 바로 지금 바로 뭐 한 2분 만에 또 다시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거지만 선생님은 계속 연속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 바쁘다 보니까 시간 있을 때 그냥 틈날 때마다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잠깐 시간이 나서 오늘은 지금 연속으로 2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함수라는 건 뭐냐면 자, 정확한 정의는 데피니션이죠.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자, 이 함수란 자, 이게 정의의 정의. 정의라고 정의. 정의, 약속, 뜻. 다 같은 얘기예요. 이 함수의 뜻. 함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약속하느냐. 함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영어로는 이제 데피니션 이 기호로 쓴 거예요. 자, 함수라는 것은 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자, 집합과 집합 사이의 원소들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원소들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해요.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는 있잖아. 만약에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관계야, 관계.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함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답변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 없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관계가 눈에 보이냐? 아니, 부모 자식 관계, 물론 부모 자식 관계는 얼굴이 좀 닮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충 알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안 닮았을 수도 있잖아. 닮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 관계가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추상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설명하기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함수, 이 지금 정의를 얘기했지만 이 정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관여가 돼요. 되게 복잡해. 복잡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답변하기가 힘든 거예요.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집합과 집합 사이의 원소들의 대응 관계. 이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집합이 몇 개가 나옵니까?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선 2개가 나오죠. 자, 그 첫 번째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하나의 집합이야. 자, 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원소들의 대응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집합이 정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역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자, 집합과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에서 그 첫 번째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집합을 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정의역은 우리가 대문자 X로 보통 이 집합의 이름을 말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역 같은 경우는 보통 대문자 Y로 이렇게 써주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자,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걸 한번 눈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우리 집합을 눈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게끔,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들어봤어요? 이거 나오지, 중학교 때.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1, 2, 3, 그 다음에 뭐 4, 5, 6, 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이 집합을 이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그래요.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 이건 이제 이 정의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이 함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를 배워야 돼요? 함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함수라는 걸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야? 함수의 정의죠. 함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걸 뭐 공부를 하든 말 거 아니, 뭐 할 거 아니에요, 수학에서. 수학에서는 어떤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가 일단 기본이라고. 그게 처음에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라는 건 뭔가 이 출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함수. 다시, 자, 정의역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출발, 시작,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작해서 자, 이 공역은 뭐 끝, 도착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함수 기호 중에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정의역에서 출발해서 공역에서 끝난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 기호로 이렇게 화살표로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대응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대응시켜 준다. 그럼 이렇게 대응받은 애들 있죠? 이 대응받은 게 지금 보면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대응된 애들. 정의역으로부터 이렇게 대응받은 애들. 이게 대응받은 애들이 있고 안 받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대응된 원소들이 있고 대응이 안 된 원소가 있죠. 자, 이렇게 대응이 된 원소를 자, 얘는 대응이 됐잖아. 이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4도 함수 값이고 5도 함수 값이고 6은 함수 값이 아니죠. 4하고 5는 함수 값이야. 이 4하고 5는 함수 값. 그래서 이 함수 값들을 이렇게 다 모아놔요. 이렇게 모으면 하나의 또 집합이 되죠. 하나의 집합. 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치역. 그러니까 함수 값들을 다 이렇게 대응된 애들 있잖아. 대응된 애들을 다 모아두면
그 또 하나의 집합이 된다고. 이렇게 모으면 다 집합이 되는 거야. 수학에서. 수를, 뭐, 이런 걸 모으면, 그 모여있는 게 집합이잖아요? 그럼 이 대응이 된 그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함수값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요. 그 새로운 집합을 만들면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여기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자, 공역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치역은 뭐가 됩니까?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공역 속에는 치역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치역이 공역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봐봐. 이 4하고 5는 뭐 그냥 함수값이라고 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이 4가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대응을 받은 거냐면 1로부터 대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4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의 함수값,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헷갈리지 않는다. 그냥 함수값 하면 4도 함수값이고 5도 함수값인데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4는 누구로부터 이게 대응이 된 거냐.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1을 하고 대응이 된 거죠. 1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4가 대응이 된 거니까, 자, 4는 1의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는 이제 누구의 함수값이냐면 2의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2에서도 이제 대응이 됐지만 3에서도 대응됐으니까 3의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2의 함수값하고 3의 함수값이 같은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럼 여기서 함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바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 이 보이는 이 광경, 이 보이는 지금 이 현상 있죠. 1이 4에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기 어려워. X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고 Y라는 집합의 원소가 4, 5, 6이 있는데 1은 4에 대응되고 2는 5에 대응되고 3이 5에 대응되고 있는 이 현상, 이 상황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냥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얘기해 볼게요. 자, 함수가 뭐냐면, 이 함수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함수는 X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Y라는 집합이 4, 5,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X의 원소 1은 Y의 원소 4랑 대응하고, 자, X의 원소 2는 5랑 대응하고, Y의, 그 다음에 X의 원소 3은 Y의 원소 5랑 대응되고 있는 이 상황, 이 시츄에이션을 바로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함수는 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 함수, 저 함수, 그 함수. 얘기하기에 좀 이렇게 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에다가 이름을 줍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함수는 F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죠. 그러면 이 F라는 함수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고 XA는 원소 1이 Y의 원소 있는 4, X의 원소 2가 Y의 원소 5, 그 다음에 X의 원소 3이 Y의 원소 5랑 대응하고 있는 그런 관계구나. 그게 함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여기 함수값에서 아까 요 4가 1의 함수값이고 5가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1의 함수값, 이렇게 우리말로 막 이렇게 부르기가 귀찮죠? 번거롭죠? 자, 이렇게 수학에서 번거로울 때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1의 함수값을 기호로 F1이라고 해요. 이 함수의 이름이 F이기 때문에 F1은 1의 함수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이 들어갔을 때 4가 나온다는 얘기야. 1이 들어가면 4가 나온다고. 그럼 2의 함수값은 뭐라고 쓰면 돼요? F2라고 쓰면 되고 3의 함수값은 F3이라고 쓰면 되죠. 근데 지금 이 F라는 함수에서는 F2하고 F3이 같은 값이라는 거죠. 얼마로? 5로서 같은 값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이 함수를 다 설명하려면은 한 3시간 걸립니다. 3시간도 사실 부족한데, 이걸 지금 1시간 만에 조금 줄여갖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일단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 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이 치역, 여기, 여기를 이제 우리가 Y를 공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는 이렇게 대응이 안 된 애들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 거냐. 음? 여기는 지금 1, 2, 3은 여기서 이제 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6은 6만 이렇게 지금 대응이 안 돼 있거든. 이건 상관없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2하고 3이 동시에 이거를 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거냐.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함수는 자유롭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X란 집합하고 Y란 집합에서 자유롭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아무렇게나 대응하면은 안 됩니다. 자, 자유롭게 하되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 중에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응하면 안 돼.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할 테니까.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 전부 다 출발해야 돼.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은 모두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은 출발해 전부 출발해야 한다. 자, 1에서 1로 출발했죠? 자, 2에서 5로 갔죠? 3에서 5로 갔죠? 이렇게 다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기 1, 2, 3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y가 뭐 4, 5, 6이 있잖아. 자, 요 3은 출발 안 했죠? 3에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전부 출발해야 돼. 근데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죠? 출발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출발해야 돼. 알겠죠?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원소 한 개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한 개는, 자, 공역에 있는 원소 한 개와 대응해야 한다.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한 개는 여기도 이제 요 말을 쓰는 게 좋아요. 반드시. 자, 반드시 공역에 있는 원소 한 개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한 개잖아. 얘 하나잖아. 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한 개는 반드시 하나랑만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 지금 여기서 두 개랑 대응됐잖아. 두 개랑 대응된 게 아니야, 이거는. 이 2는 하나랑만 대응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된다는 건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이 됐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대응이 돼봐.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공역에 있는 거 몇 개랑 대응이 되고 있어요. 두 개랑 대응되고 있다고. 얘는 지금 공역에 있는 두 개랑 대응이 되고 있잖아. 이런 건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지키면 돼요. 요 두 가지 조건만. 여기 이 공역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 함수하고 대표적인 게 자판기 있죠, 자판기. 이게 함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이 함수하고 이 자판기가 여러분 이런 이 생활하다 보면 거의 함수랑 관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갖 게 다 함수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핸드폰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바탕화면에 뭐가 깔려져 있습니까?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앱들이 막 이렇게 깔려 있죠? 그럼 내가 그걸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앱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눌렀다는 거는 그 버튼과 그것이 작동하는 것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대응이 돼 있는 거라고. 이 세상에 온갖 게 다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방에 전등 있죠? 방에 보면 여러분들 방이나 집에 보면은 천장에 전구가 있잖아. 전등이 있잖아요. 그 불 어떻게 켭니까? 스위치를 누르죠. 왜 그 스위치를 누르는 거야? 그 스위치를 누르면 그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장에 방 안에 있는 그 천장에 있는 그 형광등이 작동된다는 게 서로 대응이 돼 있는 거라고. 내가 이걸 누르면 얘가 작동한다는 게 대응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누르는 거라고. 함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 두 가지 대상이 있어.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이 연결돼 있다고. 서로 대응이 돼 있는 거예요. 얘랑 얘가 대응이 돼 있어. 얘를 누르면 얘가 나와. 이거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대부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응? 전화할 때 우리가 그 숫자 누르잖아요. 그 숫자를 누르는 그것도 다 함수야. 내가 1을 누르면 1번을 인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야, 자판기 한번 봐봐. 우리 여러분들 그 대형 자판기들 있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대형 자판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이게 음료수들이 막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자판기면은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음료수가 다 있잖아. 그럼 음료수가 다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판기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많이 팔리는 건 여러 개가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왜 이래? 이게 콜라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콜라가 좀 많이 팔리니까 이렇게 콜라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뭐 사이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렌지 주스라든가 뭐 커피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버튼이 있을 거라고. 버튼 1, 버튼 2. 그죠? 이 음료수 누르는 버튼이 있을 거라고. 4, 5, 6, 7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그러니까 이게 음료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음료수가 먼저 나오고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버튼을 눌러야지 음료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누구야? 버튼이라고. 그 버튼이 결국에는 그 버튼이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있잖아. 이 버튼이 그러니까 정의역인 거지. 버튼을 눌러야지 음료수가 나오는 거지. 음료수가 나오고 버튼을 눌러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작 자체가 자판기가 시작이 되려면 버튼을 눌러야지 음료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게 정의역이야. 그럼 여기 이제 치역은 아니 저 공역은 공역을 이제 우리가 이걸 y라고 얘기한다면 집합을 여기 이제 공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가 있어요? 콜라가 있고 제품 똑같은 거니까 이 콜라는 이거 이제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품절이 되면 그 옆에 걸로 먹어라.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이렇게 해놓는다고 많이 팔리는 거는. 여기 콜라가 있고 사이다가 있고 오렌지 주스가 있고 커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대응 관계가 어떻게 돼요? 1번 누르면 콜라 나와. 가능하잖아. 2번 눌러도 콜라 나와. 가능하잖아. 3번 눌러도 콜라 나와. 가능하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 누르면 뭐 나와요? 4번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5번 눌러도 또 사이다 나오고 6번 누르면 오렌지 주스 나오고 7번 누르면 커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 여러 개가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로 이렇게 향해서 여러 개가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봐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뭡니까? 3번 누르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3번 누르면 콜라하고 사이다 동시에 나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 이 자판기 사장님 눈물 나죠, 그러면. 아, 이거 3번 눌렀는데 콜라하고 사이다 동시에 나오면 망하는 거 아니야. 니넨 좋겠지, 물론. 빼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뭔가 고장 난 거라고요. 이걸 눌렀는데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된다고. 이거는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함수에서.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야, 봐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자판기에다가는 여기다가는 커피라고 써놓고 7번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 봐. 그럼 7번 눌러도 커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돈 먹은 거지. 고장 난 거라고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여기 이런 원소가 남아 있으면 안 돼. 이해됩니까?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 생수가 있어, 생수. 생수가 있어서 원래는 이게 버튼 8이었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 이제 생수가 더 있었는데 이게 원래 버튼 8이었어. 근데 이 자판기 주인이 이 생수가 이 생수가 며칠 지나면 가격이 100배로 상승할 거라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며칠 후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버튼을 지웠어. 어차피 이 자판기는 냉장고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 보관을 하고 이 버튼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 자판기 속에는 생수는 들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버튼을 지웠어. 그러면 버튼을 지웠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이걸 동전을 넣어서 생수를 눌러가지고 누르는 일이 없겠죠? 버튼을 지워놨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버튼이 없으니까, 아, 이걸 안 파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뭐 이거 소비자한테 피해 주는 거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 상관없다고. 버튼이 없는데 돈 날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만들어 놓고 불이 들어오게 해놓고 눌렀는데 안 나오는 거는 그거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죠. 그죠? 그건 아주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만, 아니, 이 안에 생수가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그냥 나중에 팔겠다. 자판기 이 주인이. 이거 며칠 뒤에 팔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혼란과 소비자들이 뭔가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아예 여기 버튼을 제거했어요. 이렇게. 원래 8번이었던 걸 제거를 했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혼란이 없는 거지. 아, 여기 없으니까 이건 안 누르는 건가 보다. 할 거 아니야. 아예 그 버튼이 먹지도 않고 돈을 날릴 일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역에는 이런 원소가 남아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 출발한다면. 오케이? 자, 오늘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자판기 모델이라고.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한 개는 반드시 공역에 있는 원소 한 개랑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에 공역에 있는 원소 두 개랑 대응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한 개가 공역에 있는 원소 두 개랑 대응하면 버튼 누르면 사이드하고 콜라하고 한꺼번에 나오는 거야. 그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전부 다 출발해야 돼. 출발 안 하면 눌러도 안 나오는 거야. 눌러도 안 나오면 얼마나 열받겠어. 사먹는 사람이.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뭐 중학교 2, 3학년 때 자, 저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공부하진 않죠. 실제로는 함수를 뭘로 공부해요? 식으로 공부한다고. 저런 그림 그려갖고 화살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함수를 공부할 때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런 그림이 어디 나와 지금. 안 나오잖아 지금 이차 함수 뭐 그런 거 할 때 안 나온다고 이런 그림이.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한 거냐. 자, 일단 개념만 이렇게 아는 거고 실제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대부분 정의역을 뭘로 설정을 하냐면 실수 전체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실수 전체인데 이 실수는 무한집합이에요. 근데 이 무한집합이 있잖아. 다 똑같은 무한집합이 아니야. 이게 클래스가 있어. 무한집합에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농도가, 그러니까 농도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게 무한집합은 수들이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데 그것도 이제 또 이게 격이 달라. 이게 띄엄띄엄 돼 있으면서 무한집합인 게 있고 이게 셀 수 있는 게 있어요. 셀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자연수 같은 거 있죠. 자연수는 1, 2, 3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이렇게 셀 수가 있죠. 근데 실수는 있잖아. 실수는 그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야, 실수에서 1 다음이 뭡니까? 1 다음이 뭐죠? 실수에서 1 다음. 2입니까? 그건 아니죠. 1 다음에 2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자연수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다음이 2고 2 다음이 3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연수에서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실수에서는 1 다음이 뭐야? 1 다음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0000000 계속 나간다고 없다고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찾을 수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1 다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조밀하다고. 그렇게 조밀한데 여기다가 정의역 x 이렇게 해놓고 1, 그 다음에 1.0000 이렇게 써요? 이거를?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저런 벤 다이어그램 만들어 갖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신나게 연결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1 다음을 알 수가 없어요. 1 다음을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그리고 그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다 그걸 다 쓸 거예요, 실수 전체를? 못 쓰죠. 실수 전체가 얼마나 많은데. 1과 1.00000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벤 다이어그램을 아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원소들과 원소들 사이에 규칙적으로 나타내는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식이 결국엔 함수야, 함수.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갖고 여기다 숫자를 다 이렇게 나열을 못하잖아요. 1, 1.000000 그 다음에 1.00000000 이거 어떻게 여기다 다 써?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대응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 대표. 왜냐면 이제 요 X라는 정의역하고 Y라는 공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 어떤 규칙적인 관계가 나올 거라고 그거를 자, 이 X라는 집합에 있는 대표 원소를 X라고 하고 그다음 이 Y라는 집합 속에 있는 대표 원소를 소문자 Y로 해갖고 이 X하고 Y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다고 이렇게.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결국에 벤 다이어그램 대신으로 함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식으로 써 있어도 정확하게 이걸 얘기를 언급을 해줘야 돼. 정의역이 누구고, 그 다음에 공역이 누구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과서 보면은 여러분들 2차 함수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벤 다이어그램 대신에 관계식을 쓴 거야. 정의역이라는 X라는 집합에서 대표 원소 소문자 X. 그 다음에 Y라는 공역이라는 집합에서 대표 원소 Y가 나와가지고 그 X하고 Y가 규칙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걸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정의역하고 공역에 대한 언급은 있어 없어? 없다고. 그거는 없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생략을 한 겁니다. 생략을. 얘들은 생략을 해요. 생략. 그럼 생략을 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야. 그럼 너무나 당연히 얘들은 뭘로 우리가 인식을 하냐면 실수 전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실수 전체인 거야. 전체 집합을 전체를 가지고 정의역하고 공역을 생각을 하는 거야. 특별히 얘기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내가 실수 전체로 안 할 수도 있잖아. 정의역을 실수 전체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제한해갖고 좁게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닐 때는 정의역을 언급을 해줘야 돼. 요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겠다. 같은 식이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봐봐요. 자,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거 1차 함수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자, 요거하고 y는 2x 플러스 1이다. 자, 요것도 1차 함수, 요것도 1차 함수인데 이 두 함수는 다른 함수입니다. 왜 다른 함수냐면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식은 똑같지만 얘는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한 거야. x값을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만 딱 여기서만 생각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함수하고 두 번째 함수는 완전히 다른 함수예요. 얘는 뒤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 뒤에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건 생략된 거예요. 뭐가 생략됐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물론 공역도 실수 전체로 보면 돼 그냥. 공역은 사실 공역은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 함수에서 공역은 별 언급이 없어요. 다 정의역에 대한 얘기예요.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공역은 원소가 남아도 되고 뭐 별 상관없어요. 원소가 남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공역은 더 언급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정의역인데 정의역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이렇게 없으면 이건 실수 전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이거는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2차 함수가 나왔는데 2차 함수 식이 나왔는데 여기 정의역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실수 전체야. 그럼 실수 전체니까 지금 이거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이 실수 전체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실수 전체에서 생각했을 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 전 범위를 우리가 다 살펴보더라도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에서 봤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위로 볼록으로. 그러니까 이 꼭지점 대칭축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제한된 범위. 자, 이 제한된 범위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정의역을 정확히 얘기하면 축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어떤 특별한 정의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문제상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문제상에서 반드시 알려줘요, 여러분들한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범위를 주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봐봐. 주어진 범위 x의 값, 자, 주어진 x의 값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2차 함수 식이 주어진 다음에 요게 그러면 언급이 돼 있잖아. 그럼 요게 정의역이라는 거야. 요 안에서만 생각하라고. 그럼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대 최소 생각을 할 때 무조건 대칭축에서 최대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칭축이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차함수 그런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잖아.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전체 범위를 생각하면 전체 실수 전체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거라고. 당연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요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기가 대칭축이잖아. 꼭지점. 꼭지점이 요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요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범위를 제한하면. 그 범위 안으로 대칭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 얘기는 이제 좀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서 실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라는 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정의역을 축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역이 축소됐을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최대 최소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대칭축이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